토트넘이 풀럼전 패배 이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영국 매체들도 선수들을 역적이라고 비난하면서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포스텍 감독의 거취까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에서는 구체적인 선수들을 거명하면서 토트넘은 미래가 없다라고 비판할 정도입니다. 에스턴 빌라의 레전드 아그본 나오는 영국의 토크스포츠를 통해 존슨과 베르너는 토트넘 벤치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나서면 안 되는 선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그볼라어는 토트넘은 리그 4위에 진입하고 챔스리그에 진출할 것이다. 그러나 토트넘이 망하지 않으려면 존슨과 베르너를 절대 선발로 쓰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축구 전문가 제이미 레드넵은 토트넘이 졸전을 펼치자 선수들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으면서 역적 3명을 꼽았습니다. 영국 언론 팀토크는 레드넵이 토트넘에 선수 3명을 거론하며 망신을 줬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드넵은 데스티니 우도기, 이부비수마, 제임스 메디슨을 직접 거명하면서 차라리 독감이 걸렸다고 변명이라도 해라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도기는 뒷공간을 계속 허용하면서 실점에 빌미를 주었고 메디슨과 비수마는 볼을 거의 터치하지도 못했고 1대1 볼경합에서 계속 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미어리그는 선수들의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곳이다. 그렇게 설렁설렁 경기에 임하면 안 된다. 그들은 아주 편하게 뛰어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프리미어리그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고 흥분했습니다. 레드넵은 손흥민의 경기 후 지적에 내가 감독이라도 그렇게 호통을 쳤을 것이다라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동료들의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실망스럽고 답답하다. 모두가 거울을 보고 내 잘못이다라고 말해야 할 것이라고 자책했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더 스퍼스도 오늘 포스텍 감독이 A매치 기간 동안 토트넘에서 바꿔야 할 3가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내용은 지난 풀럼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매체는 먼저 세트피스에서 점수를 너무 많이 내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비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가장 위험한 문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주 쉬는 기간 동안 무슨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럼전에서 집중 공략당하면서 토트넘의 가장 큰 구멍이라고 드러난 넓은 뒷공간에 텅 비어두는 수비진을 지적했습니다. 페드로 포로와 우도지가 공격 라인으로 쭉 올라오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그 뒷공간을 책임지는 수비 라인에 대해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풀럼전에서 메디슨과 비수마, 사르가 책임지고 있는 중원이 무기력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풀럼전에서 가장 적은 볼터치를 한 이 3명의 미드필더들이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더 스퍼스도 풀럼전의 패배 책임은 뒷공간을 내다준 수비라인과 황당하고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준 미드필더 때문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오늘은 포스텍 감독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영국 매체 익스프레스가 리버풀은 클럽의 후임으로 포스테코글루를 최종 후보에 올렸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최근 포스텍 감독이 리버풀의 제안을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리버풀이 최종 후보는 포스텍 감독뿐이다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이 아직 포스텍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유력한 후보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리버풀의 차기 감독으로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가 1순위였지만 그는 바이에른 뮌헨이 1순위로 기울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이 포스텍 감독에게 집요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익스프레스는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에 실망한 포스텍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 만약 토트넘이 챔스리그 진출에 실패한다면 다른 팀으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리버풀은 즉각적인 성공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에는 레알 마드리드가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로메로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올라왔습니다. 레알이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로메로를 영입하기 위해 이미 접촉했다는 폭로입니다. 로메로는 토트넘과 2027년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싼 가격에 영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레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메로가 최고의 수비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영입을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에 대한 사우디 리그의 영입 시도도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제대로 된 대우와 출전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도 사우디 이적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샬리송의 에이전트가 이미 구체적인 연봉을 놓고 협상 중에 있다는 기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풋볼 런던은 4위 안에 들기 위해 경쟁하는 토트넘에게 삐걱거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경기 전반에 걸친 아주 작은 결정들이 막판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매체는 토트넘의 리그 4위 달성에 부상자 한 명이 승패에 큰 영향을 준다면서
현재 토트넘의 부상자들을 점검했습니다. 풋볼 런던은 토트넘이 판더벤과 마노 솔로몬이 A매치 기간에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참고로 영국 축구에서 삐걱거리는 시간이라는 표현은 2002년 시즌 당시 맨유의 퍼거슨 감독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경기 막판에 승리를 결정짓게 되는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당시 강력하게 리그 우승에 도전하고 있던 아스널을 상대로 지금은 삐걱거리는 시간이고 우리는 아스널을 충분히 상대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 오늘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지난 2022년에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축구용어로 정식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함께 등재된 축구용어에는 킥을 차는 방식인 라보나 짧게 패스를 주고 받는 티키타카, 전방 압박 수비인 게겐프레싱과 파네카킥 등이 있습니다. 영국 축구 매체들은 토트넘의 리그 4위 달성 목표에 대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풀럼전의 3대0 패배가 너무 치명적이었다는 것이고 일부 선수들의 경기력에 대해 큰 실망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와의 맞대결 전적과 메뉴의 부진, 리그 5위도 챔스리그 진출권 등을 분석하면서 챔스리그 진출은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현재 토트넘이 한 게임을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대0 승리를 하게 되면 토트넘과 빌라는 같은 승점, 같은 골득실차, 같은 골수로 경기를 마치는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 어느 팀이 더 많은 승점을 획득했느냐에 따라서 리그 4위가 결정됩니다. 빌라는 지난해 11월 토트넘 원정 경기에서 2대1로 이겼지만 토트넘은 3월 10일 빌라파크에서 빌라는 4대0으로 이겼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리그 4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은 메뉴는 리그 4위 가능성이 없을 것인가라는 분석에서 쉽지 않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승점 47점으로 리그 6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토트넘은 4월 13일 뉴캐슬 원정, 20일 맨시티, 27일 아스널과의 홈경기, 5월 4일 리버풀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시즌 막바지 이 4경기에서 리그 4위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사 리그 5위로 시즌을 마감하더라도 챔스리그에 진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조별 예선의 추가 출전권 2장은 유럽축구연맹 개수 랭킹 1위를 차지한 두 국가의 리그팀에게 주어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위는 유럽 세계 대회에서 각 회원국의 성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상황은 잉글랜드의 챔스리그 진출권은 거의 확정된 상태이며 스페인이 이탈리아와 독일을 제치고 순위에서 앞서 있습니다. 토트넘이 일단 챔스리그에 진출해야 여름 이적 시장에서 뛰어난 선수들을 영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핵심인 주장 손흥민의 재계약도 발표될 것입니다. 삐걱거리는 시간에 결국 토트넘과 손흥민이 최종 승자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